자, 한국일보 단독으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이 총리를 추천해달라. 부부 동반으로 만나자. 골프도 같이 좀 치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위기 모면용은 안 된다. 거절했다. 자, 이게 한국일보 단독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이번 영수회담 막후에 이 두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명이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그리고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이분은 빨간 넥타이, 이분은 파란 넥타이죠. 이게 국민의힘 쪽과 관계가 있는 함성득 원장, 그리고 민주당 쪽 이번에 공천관리위원장 하셨죠. 임혁백, 빨강 파랑 넥타이 딱 메고 나타났는데 이 두 분이, 이 두 양반이 이번 영수회담 막후에서 움직였다. 한국일보에 단독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율 과정을 거쳤는지 들여다봤다. 윤내 결심, 이 대표 도움 있어야 정권 성공. 함 교수님 좀 들어와 주세요. 윤석열이 이 함 교수를 불렀다는 거예요. 총선이 끝난 며칠 뒤 윤석열한테 함 교수에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윤석열이 함 교수한테 전화를 걸었어. 자, 그리고 왜 또 함 원장이라는 사람은 윤석열과 친하냐? 서초동 이웃, 오랜 연을 맺어왔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친분이 좀 있었나 봐. 이 대표와 평소 긴밀히 소통하는 임혁백 교수와 제가 막역한 사이라는 걸 알고 메신저로 낙점하신 게 아닌가 짐작할 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이 작심한 듯 말을 꺼냈다. 취임 이후 2년간 8차례 달하는 이 대표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을 때, 만나자 한 번도 만나지 않았을 때, 그때랑 정반대로 달라진 태도가 드러났는데 답답함 때문이었다. 이거는 함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워도 정치가 도와주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가 닿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총선 박살나고 나니까 깨달았다. 강성 지지층과 참모들의 반대 때문에 그간 이 대표를 만나지 못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자기는 이재명 만나고 싶었는데 강성 지지자들이 지랄지랄하고 참모들도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하고 해서 내가 못 만난 거지. 그렇게 안 만났더니 정책, 좋은 정책을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더라. 결국 자기 잘못했다는 반성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했다. 역대 대통령의 결단을 돌이켜보면서 용기를 얻었다는데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만들 때 지지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거를 돌파해내면서 관철해낸, 지지층이 격렬히 반대하더라도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전임 대통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의대 증원과 연금 개혁 등을 거론하면서 남은 3년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와 국회, 정치에 도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진정성을 잘 전달해달라. 함 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민주당이 윤석열한테 영수회담 제안이 왔어요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지난달 19일인데 한국갤럽에서 대통령 지지율 23% 역대 최저치가 나오자 떠밀려서 회담에 나섰다는 해석이 파다했어요. 근데 함 원장은 그 전에 이미 이재명 만날 결심을 굳혔다.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결심을 이미 굳힌 상태였다. 영수회담 끝나고 나서 막후 이야기가 이제 터진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총선 승리 민심을 제대로 받들고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만날 필요가 있다. YS와 DJ 이후 가장 막강한 야당 대표가 되시지 않았느냐는 함 원장의 말에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느낀다. 무게감이 컸다.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자, 임혁백, 임 교수는요, 민주당 175석을 넘어서 범야권까지 합하면 192석을 안겨줬는데 이 대표나 저나 민심이 두렵다는 말을 자주 했다. 큰 승리에는 그만한 큰 책임을 부여하는 것. 정권 심판으로 총선 치렀지만 앞으로 정권 심판만으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위기에 빠진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임 교수가. 이재명 대표도 동의했다. 자, 이건 뭐예요? 협치가 아니다. 협치를 뛰어넘는 뭔가를 이재명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인데, 협치를 넘어 공치가 필요하다. 같이 다스리는, 거의 무슨 연정 임명의 교수 견해에 공감했대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시혜적 차원에서 야당과 협력하는 협치를 넘어서 대통령 고유 영역인 국방 외교를 제외한 모든 민생 영역을 공동으로 통치하고 책임지는 공치에 나서야 한다. 이명배가 과격한데 너무. 윤석열 실정을 겨냥한 이채양 명주는 특검으로 사법부 판단에 맡기고 민생 공치를 확대시키는데 이 대표도 공감을 표시했다. 자, 이채양 명주 특검 가면서 공치합시다 하면 하겠어? 이거는 이재명 대표도 안 하겠다는 거지. 안 한다는 거 몰라요?
특검을 양보해주고 같이 합시다. 이게 아니잖아. 이채양명주 특검도 포기 안 하고 공치도 한다면 내가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명백 교수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전국 정상회의를 만들어 공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분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고요. 윤석열이 국정의 동반자 이 대표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1. 국무총리 인사 추천, 2. 이 대표와 한라인 구축, 3. 여야정 협의체 3가지를 먼저 꺼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발작이 일어납니다. 먼저 3가지를 제안했는데 전부 다 이거 이재명에게 굴종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빡이 친 거예요. 특히 인사 관련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총리 인사를 하지 않겠다. 보수 지지층을 고려해 야권 내에서도 중도 성향의 인사를 총리로 추천해달라. 몇 분 알려주면 미리 검증해 영수회담 테이블에서 결정해보자. 윤석열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국정기조를 전환해야지. 뭐 총리 인사권 이거를 우리한테 넘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윤석열처럼 그립이 센 분 밑에서는 허수아비 총리를 임명해봤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게. 무릎을 꿇었는데 안 해. 꺼져.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이라이트야. 아니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 이러기야 윤석열은 속으로 거기다가 더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열받게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윤석열이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에게 불편한 인사를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대권주자 비스무리한 사람들을 권력 노른자로 내가 인선하지 않겠다. 총리나 비서실장 대권주자들 체급 키워주는 거 안 하겠다. 정진석을 딱 앉혔잖아요. 정진석은 대권주자는 아니잖아.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재명이 고맙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하이라이트 한 장면 더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쟁은 많을수록 좋다. 대권주자 앉혀 비서실장에. 상관없어. 근데 이재명 대표가 딱 한 명. 원희룡은 안 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라면서 원희룡만 콕 찍어서 난색을 표시했다. 이러니까 국힘 지지자들이 발작 버튼 눌려가지고 발광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열이 허심탄회한 속내도 전했는데 이 대표 수사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야 이거 문재인 갈라치기 요거 어디서 논리 좀 봤나? 내가 한 게 아니라 문재인이 이재명 잡으라고 시킨 거지 나는 이재명 잡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발을 쓱 빼버려. 문재인이 원흉이지. 이렇게 가. 요 워딩으로 이 음모론 펼치는 사람들 문재인 이재명 갈라치기 하고 조국 이재명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 요거 써먹습니다. 윤석열이 고백했다. 요거 써먹습니다. 문재인이 시킨 거지 나는 이재명을 잡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수회담이 쭉 이어져 자주 만난다면 골프회동도 하고 부부동반 모임도 하자. 야 김건희랑 이재명 김혜경이 골프를 같이 친다고? 각종 유아 제스처를 보일 때 이것도 굴욕이다라는 거예요. 국힘 지지자는 아니 범죄자 이재명 부부와 무슨 골프를 쳐? 뚜껑 열린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국정기조 전환이 먼저지 무슨 골프 얘기 뭐하러 꺼내. 그에 상응하는 신뢰회복 조치가 있어야 총리 추천 등 협조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하나도 안 먹혔다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최상병 순직에 연루된 내각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안 하자는 거죠. 안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면 최상병 특검도 좀 양보받고 김건희도 좀 양보받고 이렇게 좀 같이 좀 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아니? 그럴 생각이 없는데? 와, 대권주자는 비서실장으로 안 뽑을게요. 그랬더니 경쟁 많을수록 좋아요. 뽑아. 대권주자 뽑으면 돼. 원희룡 빼고. 원희룡은 양평고속도로 비리로 처벌받아야 될 인간이니까. 딱 요렇게 대답을 했으니 무릎 꿇고 싹싹 빌었는데 안 해줘. 돌아가. 그 유명한 소년법원 판사님의 딱 그 장면이야. 소용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열받지. 국힘 지지자들 지금 완전 뚜껑 열렸어요.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회담 직후 답답하고 아쉬웠다. 근데 어쨌든 여야 합의로 이태원법 처리가 됐죠. 조금 민주당이 양보하면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함원장이 그날 저녁 이 대표로부터 문자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협치의 결과물이 나와 다행이다. 대통령께서 독소조약을 제거하면 동의하겠다고 한 발 더 나아가 말씀 주셨다면 영수회담 그 자리에서 합의 발표가 됐으면 대통령한테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 이것도 윤석열한테는 굴욕이죠. 이재명 대표가 아니 이렇게 할 거면
그 자리에 영수회담 그 자리에서 요거만 빼면은 동의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은 대표가 대표 권한으로 큰 틀에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으면은 대통령도 모양 나오고 좋지 않았겠냐. 근데 왜 그거 안 하고 국회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해서 했냐. 아쉽다. 여기서도 이재명 대표한테 한 방 얻어 터집니다. 잘 좀 하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이걸 또 함원장이나 사람은 한국일보랑 인터뷰에 다 얘기하네. 윤 대통령 의중은 함원장과 임명혁 교수를 통해 재차 이 대표에게 전달됐다. 함원장은 윤 대통령 지시대로 이 대표 통전환을 받아왔는데 윤석열 후대표는 이미 이재명 후보로 번호가 저장돼 있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 이름을 바꾸고 앞으로 한라인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후속 영수회담 전망을 묻자 임혁백 교수는 윤석열이 검찰공화국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이상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만나겠냐. 신뢰 회복 안 된다. 대통령실이 부활 예고한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하려는 움직임을 겨냥한 거다. 이미 기용했어. 끝났지 뭐. 이 대표는 영수회담을 통해 정치의 지평을 넓혀놓을수록 좋다. 대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방면 최상병 특검 반대,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 등을 보면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위기 모면용 협치를 제안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거 페이크다. 협치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짓거리들을 다 하고 있고 그거 플러스 지금 대북 송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다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뒤에서 영수회담 만나자, 협치하자 해놓고 뒤에서 뭐 하고 있냐. KIDA 압수수색했어요. 이재명 후보 시절 국방 관련 공약을 만들어줬다.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또 다른 별건 사건을 조작해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헛소리죠. 다 페이크예요.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무서워. 윤석열은 지금 무섭습니다. 민정수석 만든 것도 무서워서 만든 거라고 봐요. 함원장이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떨어진 게 차라리 잘 됐다고 하더라. 야당 대표로서 국정 경험을 더 쌓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나라 걱정하는 마음은 모두 다 한마음. 함원장이 윤석열 편이 아니야. 야, 이재명은 정말 대인배. 이런 면모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윤석열은 무릎 꿇고 싹싹 빌고 굴욕적이고 이런 게 지금 그대로 드러나버린 거예요. 국힘당원 게시판에 윤 탈당하라 한동훈 팬덤의 도발. 윤석열,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추진 과정 비선 라인을 통한 총리 추천 제안설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여권 일각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듯한 글들로 당원 게시판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2조 심판론을 대세우며 이 대표를 맹 비판했던 한동훈과 윤석열 입장이 대비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동훈이 2조 심판론에서 선거 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압도적인 분석인데 여당이 무슨 심판론을 꺼내냐. 근데 이 국힘 지지자들은요 이재명하고 싸운 거는 한동훈이지 윤석열이 아니다. 싸운 사람이 우리 편, 같은 편 먹으면 나쁜 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땡큐지. 땡큐야. 자, 당원 게시판 함성득, 이명백 언론 인터뷰를 놓고 윤석열 탈당을 요구하는 글이 쏟아졌다.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당원들이 격분한 데는 영수회담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민주당 측에 총리 인사 추천권을 주고 이 대표와 한라인 구축은 물론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세 가지 조건을 먼저 제시했다. 숙이고 들어갔다. 이게 소통이라고 보냐? 야당 대표에게 굴욕을 당한 것이다. 윤석열은 국민한테 사과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이재명에게 약자가 된 거다. 대통령실은 함원장과 임 교수의 역할을 부인했어요. 아니다. 우리 그 사람 통해서 한 거 아니다. 공식 라인을 통해서 조율했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가지고 그리고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먹힐 것 같고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던 원희룡이 아무 직책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결과론적 해석을 하면서 거친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 말 듣고 원희룡 아무 직책 안 준 거 아니냐. 이재명한테 굴종한 거 아니냐. 그 전에 이미 결정됐는데 결정되고 영수회담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가죠. 야,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재명, 문재인 갈라치기, 이재명 조국 갈라치기 했었던 그 논리들이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꽤나 빠르게 그 지지자한테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윤석열 후드려 패기 시작하면서 한동훈 만세 부르기 시작할 거라고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론이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어. 국힘 강성, 그 전광훈 추종자들 급의 태극기 부대의 강성들은요 완전히 그쪽으로 갔어요.
원희룡이 아무 직책 받지 않은 거 이재명 오도 떨어져서 그런 거다. 그리고 윤석열이 부부 동반해던 골프라도 치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게 이것도 열받고,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는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도 열받는 거라는 겁니다. 당원 게시판에 그렇게 한동훈을 죽이려고 용 쓴 게 이재명 대선을 위해 한 짓이다. 자, 나오죠. 이재명을 위해 한동훈과 원희룡을 버렸다. 어디서 많이 보던 논리야. 이낙연을 시켜서 내각제를 하려고 탈당도 안 하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 거다. 누가? 문재인이. 똑같죠. 한동훈을 죽이려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과 이재명이 한 몸이다. 그리고 문재인 아직까지도 못 잡아넣은 거 봐서는 윤석열과 문재인도 한 몸이다. 이런 논리랑 똑같이 흘러갑니다, 이게. 이 논리가 똑같아요. 한동훈의 지지자로 보이는 상당수는 대통령의 탈당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러 총선 망친 대통령 탈당시켜라. 일부러 윤석열이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총선을 망쳤다는 거예요. 한동훈을 죽이려고. 이재명하고 같은 편 먹고. 어디서 많이 보던 논리다, 그죠? 예, 많이 보던 논리예요, 이게. 이재명을 차기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대통령을 탈당시키라. 예, 많이 보던 패턴입니다. 깜짝 놀랐어. 자, 그래서 제가 국힘 게시판까지 가기에는 내 에너지가 좀 아깝고 네이버 이 기사에 댓글을 봤습니다. 와,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닙니다.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는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 이게 보수냐? 디올백, 대파, 이종섭, 황상무, 의대 뇌절, 의대 담화, 윤석열의 국힘 멸망 프로젝트. 한동훈 죽이려고 이것들이 다 윤석열이 일부러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을 죽이려고. 세상에나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추앙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태반이었지만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다음 대권을 야당에 넘겨주겠다고 딜을 하는 대통령은 역대급이다. 자, 댓글 어질어질합니다. 용산 눈 도른 거죠. 지들이 분명 한동훈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공격 지령 내렸는데 여주에서 다 윤 책임 지적하니까 어떻게든 한동훈 책임이라고 하나라도 남겨놓으려고 국힘 백서에 저 인간 꽂아 넣은 거죠. 조정훈. 국힘이 지금 총선 패배 백서를 만들자. 조정훈이 위원장이거든요. 조정훈도 스파이라고 지금 난리예요. 국힘 지지자들은. 좌파 스파이라고. 팩트체크 제대로 해서 다음 선거 대비하자는 거면 이런 같은 인간 쓰레기를 쓸 일이 없죠. 국힘이야 용산 공격할 배짱도 없고 한동훈 공격하긴 껄끄럽고 조박지가 한다니 얼씨구나 넘긴 거고 조정훈을 스파이라고 해주고 있어. 조정훈 매우 분하겠는데? 윤석열이 총선 전 트런 짓한 이유 알겠다. 총선 이기면 한동훈만 좋은 일 시킨다고 하더니 계획적인 깽판이었다. 어질어질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논리라 이게 저쪽으로 옮겨갔네. 윤통 측근들이 이번 총선 민주당의 가장 훌륭한 선대위원장 역할을 한 것은 맞음. 한동훈이 크는 건 막으려고 런종섭, 대파, 국민담화 등 민주당 친위대 역할을 했지. 윤통이 이렇게 속이 좁은 줄 정말 몰랐다. 한동훈 죽이려고 이재명 밀어주다니. 당해도 싸다. 한동훈만 지지할 것임.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은 서로 갈 길 가는 게 나을 듯.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으로 입당시키던가. 가만 생각해보면 윤석열이 일부러 총선에서 악재를 막지 않은 거 보면 국민의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 갑자기 한동훈은 그렇다 치고 원희룡이 정무수석에서 빠지고 그러면 이재명을 위해서 한동훈이 힘들게 쌓아올린 걸 무너뜨린 게 윤석열 대통령. 소름. 와 이거 많이 보던 패턴인데 이쪽으로 옮겨갔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나가라. 아니 이 음모론 많이 보던 패턴인데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어지럽죠. 실제 지금 이래요. 댓글이. 윤석열 김건희는 민주당 도움이죠. 민주당 총선 압승에 이어 이재명도 대통령 시킬 듯. 윤통은 한동훈의 전대 출마를 막지 마라. 총선 참패는 윤통의 불통과 실정 때문이었다. 한동훈 막으려고 잔머리 굴리다 망한다. 갑자기 한동훈 팬덤은 뭐죠? 좌파 노컷 윤핵의 논란 우파에 그린 겁니다. 노컷 뉴스거든요. 여기서 한동훈 팬덤이 막 도발한다 썼더니 한동훈 팬덤이 아니라 그냥 우파들의 마음이야. 전부 다 이래. 이러고 있고요. 이래서 문재인 깜빵 안 보내고 부정선거 수사 안 하고 지들 살 길 찾았나 보지. 비겁한 윤석열. 이게 일로 갔다고? 아니 문재인이 윤석열하고 손잡고 이재명 죽이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윤석열이 이재명을 살린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 같은 편이야. 야 미치겠네. 야 이거 어지러워. 문재인 깜빵 안 보냈다. 이 논리 음모론 하는 그 교수란 사람도 문재인과 그 측근들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사람 없다. 관리를 잘했다고 말 안 하고 그게 바로 윤석열과 문재인이 한 몸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쪽은 뭐냐? 문재인 깜빵 안 보낸 게 윤석열과
문재인, 이재명이 한 몸이라는 뜻이구나. 그 증거구나. 이러고 있어. 오마이갓. 오마이갓. 사실 윤석열이 이번 민주당 대승, 국힘당 참패 원인인 건 맞지. 윤석열이 2년 동안 국정 엉망으로 해놓고 민생 파탄나고 경제는 멕시코보다 떨어져 골로 가고 있고 일본 미국의 호구질 빨래질 당하고 저절로 국뽕 차던 선진국 눈 떠보니 후진국 만들었는데 어떻게 선거를 이기나. 야, 국뽕 차던 선진국 문재인 정부 때였잖아. 이 찍들 마인드. 국뽕 차던 선진국은 알고 있었는데도 이 찍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잘 알고 있네. 이제 와서 이러고 있어 이 찍들이. 눈 떠보니 선진국 언제였어? 문재인 정부 때였잖아. 그걸 망친 게 윤석열이다 이러고 지금 얘네들 논리가 지금 완전 망가졌어요. 다 알고 있었네? 민주화 후퇴시키고 언론 자유 없는 전체주의 독재국 대우들 다 알고 있었네? 선거형 박근혜가 선거를 이끌어도 패배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임. 국정폭망 책임지고 탈당 아니고 대통령에서 물론 하야를 해야 된다. 우와, 이 찍들 대박이다. 이거 우리가 늘 하던 건데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해. 이제 와서 우리가 늘 하던 말이잖아요. 그때는 실드 치다가 윤석열이 이재명하고 손잡고 한동훈을 죽이려고 한 거다. 이번 선거 일부러 참패하게 만든 거다라는 논리가 먹혀들면서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해요.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는데 후진국을 만든 게 누구냐? 눈 떠보니 선진국 문재인 정부 때 했잖아 이 새끼들아. 야, 나 진짜 미치겠다. 도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동훈 지지들은 개딸하고 품격의 차이 천지 차이다. 한동훈 팬덤의 도발 이거에 한동훈 팬들은 개딸하고는 달라. 한동훈에게 전권을 줬으면 과반했는데 용산 때문에 지옥 참패. 책임져라. 보수 꼴통인데 대파 가격 창피하더라. 자기가 보수 꼴통인데. 그냥 보수라고 해야지. 보수 꼴통이라고 하면 어떡해 자기가. 아, 나 이 찍들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 보수 꼴통이래. 미치겠다. 윤통과 참모들이 싼똥 치우느라 죽어라 고생해서 그나마 수습했는데 오히려 홍준표와 부안회동에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작태를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어때요? 어지럽죠? 윤통이 엑스맨, 디올백, 이종섭, 황상무, 의대중원, 대파 이 모든 게 선거 패배 원인 100%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노컷이 아무리 한동훈이나 국힘의 악의적인 뉴스만 쓰는 곳이라고 해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음모론까지 해도 너무합니다. 총선 패배 원인이 윤통 때문이지 한동훈 때문인가? 왜 한동훈에게 책임 떠넘기려 하나? 특히 대선 주자들이라는 자들이 견제를 많이 하네. 대권 탐나겠지. 경쟁력 없애야니.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이러면 국힘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버렸어. 아예 윤석열과 이재명이 같은 편이다라는 논리가 마구마구 커지고 있습니다. 디올백, 이종섭, 런종섭 만들고 대파하고 의대중원, 대국민 담화 이거 일부러 한동훈이 뜨는 게 싫어서 이재명과 손잡고 이번 총선을 대패하려고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시나리오를 짜고 실행에 옮긴 거다라는 주장이 먹혀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이런 댓글이 막 터지고 있잖아요. 터지고 있으니까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이거 받습니다. 이걸 받아요. 왜냐? 극우 유튜버들은요,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확신을 가지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익, 슈퍼챗, 돈이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들이 듣고 싶은 말, 보고 싶은 거, 이 위주로 컨텐츠를 만듭니다.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거 갑니다. 윤석열은 이재명과 같은 편이다, 사실. 이거 갑니다. 이 논리가 너무 황당하잖아. 근데 문재인, 윤석열, 내각제 세력, 이 논리는 안 황당한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총선 패배에 충격받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 부분이 딱 생기니까 확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어이가 없잖아. 말이 돼? 윤석열이 이재명하고 같은 편이라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얘네들 믿는다니까? 우리가 대선 패배하고 엄청 상처받고 이러고 있을 때 문재인, 윤석열 같은 편이고 내각제 세력 이게 확 파고든 거랑 똑같은 겁니다. 듣고 싶은 건 들어서 그래요. 윤석열이 이제 지지 기반이 아예 없습니다. 그나마 이재명 때려잡는다라고 윤석열 뽑아줬어요. 윤석열을 밀어준 건요. 악마화되어 있는 문재인과 이재명 감옥에 집어넣어라. 박근혜 집어넣듯이 박근혜 만세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뽑아준 건데 하나도 못하고 있는 데다가 총선을 망쳤어. 그리고 영수회담 때 총리 추천권 드릴게요. 여야정 협의체 만들어 드릴게요. 온갖 굴욕적인 걸 먼저 제안했다는 거야. 근데 이재명은 시큰둥했다. 이러면서 봐라. 증거가 나왔다. 윤석열이 일부러 한동훈 죽이게 하려고 이재명하고 손잡은 거다. 정진석이 비서실장 이미 된 다음에 영수회담이 됐지만 한동훈 비서실장 안 뽑고 정무실장으로 안 뽑은 이유는
이재명의 오더가 들어간 거다. 이 억지 논리가 먹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총선에서 진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 충격이 컸을 때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이상한 피리를 불면서 막 나를 따라와라 봤지? 왜 우리가 대선에서 졌는지 알겠지? 문재인 때문이야. 문재인하고 윤석열이랑 같은 편이고 문재인은 홍석현하고 같은 편이고 내각제를 꿈꾸는, 그래서 탈당도 안 한 거야. 이 피리를 막 부는데 오 그래 이러면서 막 쫓아갔던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성호를 밀고 추미애를 까기 시작하네? 왜 저러지? 눈을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 총선에 대승을 하고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기면서 이거 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이재명과 같은 편이라고 몰기 시작했고 대세가 형성이 되면 이 논리가 그쪽 지지자들한테, 그러면 극우 유튜버들이 이거를 확산시킵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무조건 띄웁니다. 한동훈은 희생양이다. 선거에서 대패하고 나면 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모론에 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미 넘어갔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뻔뿌질 뻥뻥뻥 해주면 슈퍼챗이 촉촉촉 나오고 윤석열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또 뽕 맞은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싸움이 붙습니다. 이번 당대표 나옵니다. 지금 당대표 룰이 당원 100%란 말이에요. 정진석이 비대위원장일 때 김기현을 꽂아 넣으려고 당대표 당원 100%로 바꿨는데 이걸 다시 바꾸자. 여론조사 50, 당원 50으로 바꾸자. 그래도 한동훈이 됩니다. 그래도 한동훈이 돼요. 한동훈 지금 엉덩이 들썩들썩해요. 당대표 되고 싶어서. 그리고 이미 대통령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대통령병에 걸리면 약이 없어요. 이런 여론이 막 올라오면 한동훈 엉덩이 들썩들썩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선자들도 한동훈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근데 한동훈한테 공천받아서 또 된 사람들도 꽤 있으니 국민의힘이 예전 국민의힘이 아니라 완전히 박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편인 사람이 있어. 친윤계가 있고 한동훈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끼리의 싸움이 붙을 겁니다. 흥미진진하죠. 이 기사 하나에 터져버렸어요. 뽕! 대박! 제가 이거는 정말 이러진 않겠지만 22대 국회가 출범을 합니다.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가 1호 법안, 2호 법안 발표했어요. 뭐 김건희 특검이랑 뭐랑 1호 법안, 2호 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개혁 쪽으로.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이 낸 거를 1호 법안으로 정하고 1, 2호 법안 내고 그 다음에 한동훈 특검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다 거부권 행사하는데 한동훈 특검 거부권 행사 안 해. 어떡할 거야 이거? 야 씨, 개꿀잼각 아닙니까? 거부권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한동훈 특검만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개꿀잼각 떴습니다. 한국일보의 이 기사 하나에 지금 저쪽 진영에 핵폭탄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진영에 갈라치기 했었던 그 논리가 저쪽으로 그대로 넘어갔어. 자, 이러면 문재인 이재명 갈라치기하고 조국 이재명 갈라치기 했었던 논리를 폈던 사람들이 윤석열 이재명이 같은 편이다라는 논리를 펼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안 펼치겠지 그걸. 정성호를 밀고 추미애를 갑자기 적폐와 손잡았다. 추미애가 적폐와 손잡았다라는 게 조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들을 딱 캐치해서 조국은 이재명의 적이야. 근데 추미애가 조국하고 같은 편이네. 그러면 추미애도 이재명의 적이야. 이런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일명 이게 좀 비하하는 건데 짱깨식 3단 논리거든요. 나는 얘랑 싸우면 이겨. 근데 얘가 얘랑 싸우면 이겨. 그러니까 나는 얘랑 싸우지 않았어도 내가 얘를 이겨. 뭐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비하해서 짱깨식 3단 논리, 뭐 논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그런 수준으로 논리를 펼치는데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대로 그 논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찍들한테. 개꿀잼각 터졌습니다. 앞으로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몰라 이제.